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환자를 동시에 연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만난 분들은 아주 젊은 자궁내막증 환자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A님, 이분은 30세이고 월경통부터 시작해서 월경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통증이 있어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만 28세에 자궁성근증을 진단받고 수술이나 다른 호르몬제 복용을 하기는 어렵다는 그 결론이 있어서 산부인과에서 그냥 관찰만 하고 있지만 다른 약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자궁성근증은 어떤 질환이냐면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원래 매달 자궁 안에서만 자라고 생리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 자궁 내막이 자궁벽 안에 스며들어가서 자궁벽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생리통을 겪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자궁근종처럼 이게 혹의 막이 아주 명확해서 이렇게 똑 떼낼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이 있어서 떼낼 수 있는 혹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궁을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무서운 점입니다. 이 환자분에게 이 증상이 제가 독특하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일반적으로 자궁성근증을 생각했을 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이 노출되고 많이 누적이 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 35세 이상의 경산부 그리고 다발성 근종으로 자궁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는 이력이 있는 분이 30세 넘어서 뭐 40대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이상해요. 왜냐면 이분은 나이도 젊었고요. 뭐 자궁을 수술하거나 거느린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28세 너무 빨리 발병됐고 출산을 한 적도 없고요. 수술을 한 적도 없고요. 심지어 이분이 에스트로겐 누적이 많이 됐냐? 아니었어요. 월경 불순이 심해서 1년에 생리를 6번도 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확 누적이 돼서 혹이 생기거나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궁막이 뚫려서 그 안에 내막이 파고들 여지가 전혀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좀 많이 신기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B님은 28살이고요.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고 난 다음 내원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월경통과 급격한 골반통이 발생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내막증이 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아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한쪽엔 6cm가 넘는 내막증 혹이 있고 또 자궁 직장화 그 뒤쪽을 포함을 해서 골반 전체에 유착이 많아서 유착을 다 제거했는데 심지어 자궁에도 사이즈가 작지만 아주 수많은 다발성 근종이 있어서 혹을 정말 많이 여러 개 떼어냈다고 하세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 비잔정을 처방받았고 한번 복용을 했더니 너무 무기력하고 부정출혈도 계속 있어서 비잔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하고 이제 내원을 하셔서 이제 오신 분이었었거든요. 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만 원래 존재했다가 월경 배출해야 될 이 자궁 내막이 자궁 안이 아니라 자궁 바깥에 있는 난소, 난관, 자궁 주위, 골반강 아주 심하면 멀면 횡격막이나 식도 주위에도 붙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월경이 발생할 때마다 에스트로겐이 반응해서 커지고 또 염증을 일으켜서 만성적인 골반 통증을 일으키고 자궁골반강을 황폐화하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자궁내막증을 생각했을 때 그려볼 수 있는 전형적인 또 사파적인 환자분들은 보통 한 만 30세 정도의 월경통이 되게 심한 사람인데 초경 이후에 아주 규칙적으로 한 15년 정도 생리를 꾸준히 해와서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28살에 왔는데 초경이 18살에 한 분이에요. 생리가 겨우 한 10년밖에 누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궁과 난소의 여러 가지 질환을 아주 다발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상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발병이 시작된 게 최소 5년은 됐을 거거든요. 너무 빠른 시기에 생리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근데 현재 자궁내막증의 표준 치료는 혹의 사이즈나 뭐 위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먼저 뭐 미혼의 젊은 여성이라면은 뭐 수술적으로 제거를 한 후에 생리를 멈추는 호르몬제인 비잔정을 복용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 비잔정 복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임신 출산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뭐 수술도 안 하고 호르몬제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임신을 빨리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치료를 진행한 이유는 자궁내막증이 에스트로겐 노출되면 될수록 더 커지고 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생리를 멈추는 건데요.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내 몸에서 내인성으로 나오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 질환을 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 환경 호르몬의 반응을 하면서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발표되고 연구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내막증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론을 난 부분이 없고 계속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좀 일리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의원에 이런 분들이 내원하시면 저는 비전증 드시던 분들이면 비전증 그대로 복용하실 거 권해드립니다. 비전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부작용들이 호르몬이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비전증을 복용하는 중에는 내막증의 진행이 일단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임신 출산 계획이 있고 호르몬을 복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치료해야 할 경우에는 함께 내막증의 진행을 멈추거나 늦추기 위한 한방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한방 치료를 진행합니다. 비전증을 복용 중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동시에 한방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내막증은 증상이 선형으로 서서히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다가 갑자기 증식처럼 훅 나빠지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혹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내막증이 있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별다른 증상이 없이 조용한 시기도 있습니다. 이는 내막증이 악화될 때 보통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내막증의 혹과 그 주위 조직에 지속적인 염증이 있다면 염증 물질 농도가 높아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또 통증의 강도와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통증이 없는 상태가 유지될 때에는 염증이 아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을까, 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닐까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내막증을 치료할 때는 단순히 통증을 멈춘 치료가 아니라 골반강의 염증을 억제하고 줄이고 복막의 건강도와 흡수력을 높여서 자궁과 골반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타겟팅하게 됩니다. 자, 자궁신부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주파 온열요법과 자원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이때는 또 침치료와 약침치료가 복부의 혈류를 높여주어서 순환을 도와주고 어혈 배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치료도 도움이 되어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